자, 여러분, 황동규 시인의 풍장이라는 시를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시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작품입니다. 근데 과연 이 시점에서 이 작품을 왜 다뤄야 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성찰을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수능에서는 자서전적인 성찰의 시나 생명의 시 같은 게 많이 출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기택의 새처럼 사회의식을 알레고리, 우의적인 형식으로 담아낸 작품이 많이 출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제 수능이 20여 년, 또 25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출제에서도 현대시는 지평이 확산이 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1교시지만 비관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러나 삶이란 어떠한 한계가 있고 또 죽음은 어떻게 삶과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통찰력을 갖춘 시, 이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주목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황동규는 수능 기출에 있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그만 사랑 노래라든가 굉장히 탁월한 시를 지은 우리나라의 훌륭한 시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풍장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가을에 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유한한 삶을 마감하고 또 죽음의 세계로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잠깐이나마 시간을 가지고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은 정말 이렇게 급박한 시기지만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풍장은 바람 속의 장례를 지내는 장례식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한 장례가 없어요. 그냥 바람 속에 시체를 던져 놓는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장례 풍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삶과 죽음의 의미, 우리는 삶이 왜 살아야 되고 왜 태어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사실 모릅니다. 오직 모를 뿐. 여기에서는 죽음을 자연으로 돌아가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자연 순리에 따르는 삶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과연 자유가 무엇인가? 이 시에서의 삶의 의미라든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화두를 가지고 들여다보면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주목하는 이유는 삶과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간 이번에 그 현대시들 중에서는 가장 본격적인 작품이에요. 우리는 자연의 일부거든요. 우리 삶이 자연에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게 자유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자유가 있는가? 삶이 있는 한 자유가 있는가? 이 문제를 죽음을 통해서만 자유에 이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삶이 궁극적으로는 구속이다라고 보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삶은 물질 세계의 한계고 구속이다. 더더구나 억압적이고 제약적인 어떤 체제의 구속이 있는 삶이라면 더더욱 삶은 구속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약 죽으면 나를 이렇게 해다오. 그냥 바람 속에 던져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건 시어의 대비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구두, 양말, 시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이런 건 다 인위적인 것이고 구속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으려면 바람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바람 속으로 온전히 들어간다는 것은 삶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삶을 끝내는 것이에요. 삶이 끝나야 자유가 온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관은 아닙니다. 그만큼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관주의 시가 아니다. 자연 순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고, 자, 바로 보죠. 편안하게 봅시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 다오. 이렇게 유서 형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또 언젠가 유서를 쓸 날이 오고 유서 쓸 겨를도 없이 갈지도 몰라요. 그렇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바람 속의 장례식을 그냥 내 시체를 발가벗은 채로 그냥 던져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래의 일이거든요. 살아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죠. 죽음 이후는 의식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논의할 수 없어요. 죽음은 살아있을 때만 논의할 수 있는 테마입니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그러니까 가장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고 전자시계는 그냥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놓고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서 전세 석시에 싣고 군산에 전라북도 가서 검색이 심하면, 만약에 검색이 있다면 이것은 현실에 구속이 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곰소쯤에 가서, 전라북도에 있는 지명이거든. 아주 외진 곳에 가서 검색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라, 내 시체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방 속에서 나는 죽게 되면 시체가 돼서 달이 오그리고 편안히, 이제 죽음은 편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거죠. 선유도 무인도 지나 공간을 이동하고 있어요. 나는 아마 그쪽으로 실려갈 것이다. 공간의 이동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합니다. 시공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가 육지에 허리되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죽었으니까요. 가방도 벗기고 옷도 벗기고, 그러니까 가방과 옷은 다 벗어내야 될 인위적인 것이에요. 무인도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공간과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무인도 늦가을, 아무도 없는 곳에 구속을 벗어난 곳입니다. 무인도는 구두와 양말도 벗기고, 이건 벗어야 할 것이야. 손목 시대에도 부서질 때, 이거 다 인위적인 것이에요. 다 벗어 던지고, 있는 그대로 가서 거기서 다 벗어 던지고, 시간도 떨어뜨리고, 시간으로부터 벗어나서. 삶은 시간의 제약 속에 있잖아요. 죽음은 시간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시간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바람의 이미지만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의 핵심은 바람에 있습니다.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는 듯 바라보며, 이 구절. 붉은 열매에서 그 씨들을 아무 생각 없이 무심히 바라보며, 그러니까 어떤 감정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자연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내 살을 말리게 해다오. 나 또한 어떤 감정과 생각이 없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에요. 이 바람은 자연성을 의미합니다. 바람. 우리가 지금 바람 속에 살고 있죠. 이 방 안에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도 공기의 흐름은 있는데, 이 바람이 자연을 대표하는 자연물이에요. 바람. 내 어금니에 박혀 녹슬고 있는 백금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그러니까 모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인위적인 것들을 다 자연 속에 노출을 시켜라.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죠. 바람을 덮고, 화장도 해탈도 없이, 여기 중요합니다. 인위적인 꾸밈이에요. 화장도 하지 말고,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해탈, 열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떠한 인위적인 거, 꾸밈, 화장, 종교로부터도 벗어나서 이불을 여미듯 덮듯 바람을 여미고, 바람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고,
바람은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불은 바람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그러니까 바람은 다 최종적으로 화자가 함께 놀고 싶은 자연성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시가 끝납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지만 딱 두 가지. 현실의 삶은 구속이다. 시간 속에서 옷, 화장, 시계, 구두, 양말 이런 것들은 제약된 현실의 세계고 또 구속이 있어요. 검색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제한되고 제약된 삶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이 시 속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풍장이에요. 죽음을 거부하지 않죠. 관조라는 말을 꼭 생각하세요. 죽음을 담담하게 본다. 그리고 죽음을 거부하지 않는다. 어떤 초탈, 받아들임의 자세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특히 죽음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속에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에 이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죠. 자, 제가 만든 문제. 바람을 설명해라. A, B, C, D는 다 바람이에요. 다 바람입니다. 자연성이죠. 그만큼 중요하게 나와 있거든요. 출제된다면 이 부분이 출제가 될 거예요. 이렇게. 자, 보기. 풍자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은 이원적인 대립성이다. 반대죠. 삶과 죽음은. 삶은 구속이고 죽음은 자유입니다. 이는 다시 삶은 인위적이고 물질적인 현실에 제약된 것이고 죽음은 자연상태의 평화로운 회귀입니다. 작가는 현세에서 삶의 문제점들이 소멸과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성을 회복하기를 가정형의 문장으로 추구한다. 만약에 내 죽으면 이런 가정형의 문장으로 유서 형식으로 쓰고 있다라고 제가 썼어요. 괜찮죠? 자, 다 바람이기 때문에 붉은 열매를 익게 한다. 바람 속에 익어간다. 육체의 소멸도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괜찮습니다. 또 바람입니다. B도 백금은 손목시계와 대비되는, 근데 백금은 인위적으로 내 이빨에 해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된다고 할 수가 없죠. 손목시계도 인위적인 것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화자는 자연 속에서 비로소 물질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회복한 것은 맞는데 물질의 생명력을 발휘하고 회복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은 여기서 물질의 생명력을 회복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으로부터의 자유를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고 특히 백금은 손목시계와 대비된다.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답이에요. 3번. 자, 또 바람이죠. 바람은 옷과 대비되는 이불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옷은 인위적인 것이에요. 이불은 바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과 대비되는 이불의 이미지와 연결된다. 이 말은 맞는 이야기거든요. 이불을 확인 한번 해볼까? 여기 보면 바람을이겠죠.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그러니까 이불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옷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예, 옷 같은 것은 벗어버리고 그랬으니까 옷하고 이불은 다릅니다. 이불은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옷과 대비되는, 여기서 C의 바람이라는 것은 옷과 대비되는 이불의 이미지하고 연결된다. 괜찮죠? 자연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준다. 괜찮습니다. 자, 4번. 이것도 바람이잖아요. 구두와 양말과 달리 바람은 다르죠. 인위적인 것과 달리 화자가 거부하지 않는 대상으로, 바람은 거부하지 않죠. 자유를 향한 의지를, 자유를 향한 지향을 의미한다.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2는 이것도 바람이잖아요. 시간으로부터 벗어나, 그렇죠? 화자가 자유롭게 맞이할 대상으로 궁극적인 지향점을 보여준다. 바람은 화자가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능에서 이렇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작품은 아직까지 출제되진 않았지만 올해는 다룰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황동규의 풍장은 꼭 주목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삶이 얼마나 구속이고 죽음이 오히려 더 삶의 제약성을 더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의 과정 중에서도 구속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말해서 삶이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따로 우리가 다시 한번 테마를 정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